근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항암을 하는데 중단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단하는 것을 어느 시기로 잡을 것인가가 상당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선 어떤 경우에 항암을 중단을 하는가? 첫 번째로는 환자가 항암이 너무 힘들어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또 이 면역이 떨어져서 백혈구가 이렇게 너무 감소가 돼 가지고서 혹시 감염으로 인해서 폐혈증 같은 게 이런 게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때는 항암을 중단을 하죠. 또 하나는 일단 항암제가 시작을 했는데 안 듣는 것 같다. 이럴 때도 이제 중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내성이 생기는 경우죠. 내성이 이제 이런 경우에 항암을 이제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중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성이 생겼을 때 항암을 중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해야 되느냐. 특히 쓸 약이 이제 더 이상 없을 때, 그때는 이제 환자도 난감하고 주치의도 난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듣지 않는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상당히 이제 어떤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나오죠. 첫 번째는 항암을 계속 하게 되면 내성이 생겼으니까 이제 암세포는 안 죽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 정상세포는 계속 손상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체력 떨어져요. 근력 떨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 장도 손상을 받기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점점, 우리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면역세포는 계속 손상을 받아서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어때요? 내 면역력은 약해졌고, 암세포는 힘이 세진 거예요. 더 빨리 암세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이제 표준 항암제는 내성이 생기게 되면은 이 NF-카법이라는 그런 유전자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NF-카법이는 우리가 염증을 유발할 때 나오는 물질인데,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오히려 줄기세포를 유발시키게 하는 유전자들을 깨우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줄기세포가 나오게 되면은 가장 악성암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히려 현재 가지고 있는 암보다도 더 악성이나,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재발이 안 됐더라도 재발을 하고 또 전이가 되게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일으키게 하고, 또 표적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제 내성이 생기면, 표적치료라는 것은 어떤 암을 유발하게 하는 신호를 주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어요. 이런 유전자가 변이가 돼서 이제 암이 오는 건데, 이거를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되게 이런 표적치료제를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쓰고 나면은 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이 표적치료제가 막았는데, 다른 유전자가 변이가 생기면서 그 기능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쓴 표적치료제는 아무 효과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더 악성인 암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을 계속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걸 한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했을 경우에 그 자리에서 중단을 하면은 그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다른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내 체력이 고갈되고 면역이 다 없어지고 나면은
다른 어떤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정말 힘든 최악의 상태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단하는 시기를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시점에서 더 이상 항암 약물이 안 듣는다 판단할 때는 과감하게 중단할 수 있는 결단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서 끌고 가려고 할 때는 우리 환자분들이 저는 여기서 그만 항암을 중단하고 다른 치료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용기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